10대 난청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거든. 이 나이 때 못 듣는 거는 정말 그냥 선천성 난청 외에는 거의 없었어. 정말 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환자를 난청 환자라고 하잖아. 이 난청 환자가 최근 엄청 늘어난 거 알아? 나는 낙준이가 맨날 말해서 알아. 사실 내가 많이 얘기했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거야? 맞아, 얼마나 늘어난지 그거를 몰라. 사실 몰라. 이게 2010년에는 26만 7,897명으로 이제 추계가 됐었는데 2021년에는 46만 8,663명,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 10년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 엄청 늘어난 거지. 난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30대 이하인 사람들이 무려 38%나 된다고 해. 근데 이런 난청이 30대 이하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까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클럽? 게임. 롤. 롤도 그 미세한 소리 들어야 되거든. 이게 원래 10대 난청, 청소년 난청이라는 말은 안 썼어.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나이 때 못 듣는 거는 정말 그냥 선천성 난청 외에는 거의 없었어. 근데 왜 이게 생겼냐면은 이어폰. 그치. 2020년에 이어폰 이용 및 인식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어폰 사용 시간 비중이 평균 31.8%. 진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겠다. 근데 대한청각학회에 따르면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 나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깜짝 놀라거든. 옆에 사람 음악을 내가 같이 들어. 그럴 때 있어. 이 전체가 함께 쿵딱쿵딱 들릴 때가 있어. 이렇게 바운더리 속에서 이 사람의 음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 다 같이 듣는 게 있어.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대중교통 자체가 시끄럽거든. 맞아. 보통 70데시벨, 8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내가 내 음악을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100데시벨 정도를 때려박아야 돼. 10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 100데시벨이면 비행기 오르내리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거를 그냥 자기 귀에 내가 여기다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고막에 근데 다이렉트로. 주변 소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는구나. 대중교통할 때 해놓는 거지. 난청이 도대체 뭔지 나 이게 좀 난청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 난청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렵잖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는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는데 경도 난청은 40데시벨에서 25데시벨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한 50데시벨 정도 되거든. 이게 50데시벨이야? 그러니까 경도 난청일 때는 사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불러. 사실 옛날에는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하면 신경을 안 썼어. 경도 난청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야. 문제일 수 있다. 양쪽 귀 중에 하나만 경도 난청이 있어도 학업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던지 뭐 이런 종류의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하다.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왜냐면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 그렇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명이 떠들고 있을 때 조금 못 들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 뭐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시끄럽잖아. 그치. 놓치는 소리가 좀 있는 거지, 사회적 응청력은. 그래서 여기서는 보청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배려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정면에서 보고 좀 또박또박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럼 난청의 이 원인은 좀 어떤 게 있어? 일단 제일 큰 원인 하나는 노화야, 노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게 늙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소음 때문에 이 안쪽에 달팽이관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소음과 노화가 사실 하나로 묶여져 있고, 이걸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로 하긴 좀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귀 소리 듣는 길이 있잖아.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치고 고막 안에는 이소골 3개가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달팽이관으로 가는데 이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중염 같은 거 걸리면 잘 안 들리잖아. 그치, 막 물 차고 이러면. 물 차고 아니면 뭐 중염이 오래되면 물만 차는 게 아니라 그 고름이 이소골을 녹여. 그래서 소리가 고막을 때렸는데 이소골이 가운데서 소리를 진동해서 딱 보내줘야 되는데 가다가 끊겼어, 뼈가.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 만큼 못 듣는 거지. 근데 이런 전도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은 좋아져. 귀를 다시 이어주면 되니까. 그럼 난청이 오면 잘 안 들리는 거? 이런 증상 말고도 뭐 다른 증상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청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야.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소리가 안 들리는지 잘 모를 수 있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더 진단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안 들리잖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난청이 있는 아이들이 ADHD랑 혼동이 되기가 해. 그럴 수 있겠구나. 되게 쉬워. 안 들리니까.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못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주변의 반응을 보고 내가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 가는 게 먹었다. 맞다. 아유 요새 진승이 말하면은 자꾸 되묻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면 딴 걸로. 뭐 전혀 엉뚱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화는 다 들어. 근데 무슨 소린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뭔 말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을 막 우리 때는 사오정이라고 그랬잖아. 사오정이라고 맞아. 막 그 말 했잖아. 엄청 유행이었다 옛날에. 그거를 약간 재미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난청의 증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난청이 생길 때 고주파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 고주파라고 하는 건 높은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시옷, 피읍, 티읕 이런 발음들이 높은 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못 들으면은 분간이 안 되지. 얘가 시소라고 했는지 이호라고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귀가 어두워지는데 옛날에 이제 노인분들이 아이 뭐 나이 들면 말귀 다 어두워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젊은데 그렇게 됐다면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지.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 한번 해봐야지. 요새 아까 이게 이어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 난청이 좀 많아졌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이어폰을 끼고 출퇴근을 하잖아, 사실.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근데 나도 옛날에는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뭐 버스 타야 되거나 고속버스 타야 되거나 하면은 꼭 이어폰 챙기긴 했었거든. 이어폰을 가지고 타는 것과 안 가지고 타는 게 너무 엄청난 여행의 질을 그러니까 좀 결정하기도 했었지.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를 이제 수련하고 나서는 아예 안 해. 대중교통일 때는 오히려. 그때 그냥 웹툰 같은 걸 봐. 웹소설이나. 난 진짜 낙준이가 우리한테 건강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 그중에 이어폰은 확실히 고쳤어. 안 들어. 잘했네.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도 그냥 안 듣고 다녀. 맞아. 나도 그냥 지하철 타면 사실 그냥 뭐 보는 거래. 이어폰이 난청의 원인이 되는 그런 더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소음이 난청의 되게 중요한 원인이거든. 이어폰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지. 그 이어폰도 뭐 인이어, 헤드셋 이렇게 이어폰 종류가 많잖아. 그렇지. 이어폰의 종류에 따라 귀에 더 나쁜 영향 혹은 덜 나쁜 영향 이런 걸 주는 것들이 있나? 사실 종류보다도 절대적인 음량이 제일 중요해. 어떤 걸 듣든 절대적인 낮은 음량으로. 음압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인이어가 제일 안 좋지. 이제 인이어처럼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거는 다른 단계 없이 소리가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서 고박을 때려버리잖아. 직접적으로. 근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바깥귀에서 웨이도를 통해서 굴절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인이어보다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원래 듣는 과정에 조금 더 가까워서 좀 낫지. 근데 뭐 나는 헤드폰 쓰니까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풀 사운드. 빵 하면은 귀 딱 나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음량. 근데 요새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진짜 많이 쓰잖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소리를 좀 차단해 준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니까 그치. 뭐 난청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 기전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이어폰보다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더 유리해 보여. 어찌됐건 바깥에 있는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해상도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음량이 좀 적지.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음량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더 낮겠지.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만 사용하질 않아. 더 잘 듣기 위해서 음량을 자꾸 높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잘 듣고 싶으니까. 명심해야 될 건 절대적인 음량을 낮춰야 되는 거. 이어폰을 안 쓴다면 그냥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순 없겠지? 지하철 같은 안 데서. 되지. 모두가 그러면 괜찮잖아. 다 같이 고 봅시다 이거. 노란 옷 입은 승객분 소리로 인해서 너무 이런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 한 서너 명 탔는데 네가 다 설득이 되면은 그치. 볼 수 있지. 같이 봅시다. 이거 닥터 프렌즈 이번에 새로 업로드 된 건데 뭐 소크라테스 이거 이번에 뭐 나오고.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사피엔스 스튜디오 이번 새로 나온 건데 너무 재밌습니다. 제작진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사피엔스 스튜디오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참. 이어폰 적당히 쓰셔야 돼요.
난청이 무서운 게 이제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이 있지? 무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경도 난청 26에서 40데시벨 이하로 청력이 떨어졌을 때 좀 시끄러운 호프집에서는 안 들리는, 안 들리는 그 정도. 그 정도에서도 치매 발병률이 한 1.89배 사회 적응 난청 위험률이. 와. 그다음에 중등도 난청 이때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이런 경우엔 3배. 고도 난청은 이제 소리를 질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4.94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난청이 남들이 다 듣는데 나 혼자 못 듣고 자꾸 대묻고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정신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러게. 왜냐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만났어. 근데 막 친구들 웃고 떠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따라 웃고 집에 왔어. 그러면 사실 그 모임을 계속 가기 싫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에 모이게 되면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단절이 더 돼. 고립이 되겠네. 고립이 되고. 그리고 업무나 대인관계에도 자꾸 대묻고 그러면 좀 문제도 있을 그리고 내가 것 같고. 뭔가 위축되겠네. 위축이 되고 또 가족들 관계에서도 야 너희 아빠는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크게 말해라.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뭐 여행 계획을 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저기 자기 싫거든. 근데 알았으면 안 잔다 그랬을 텐데 와봐서 안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분당 차병원이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중증 난청인 크게 소리를 질러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6,136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정상인보다 우울증 발병이 1.37배 정도 위험이 높아. 그리고 이제 남성일수록 더 높은데 왜냐면 남자들이 더 말을 못해. 이게 약간 자존심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병원도 좀 덜 가고. 그치. 그래서 60세 이상 난청 남성의 우울증 위험은 1.51배로 여자는 이제 한 1.25 정도 되거든. 그보다도 높았어. 30대 이하에서도 남자는 2.8배, 뭐 여성은 1.93배. 그러니까 난청이 있으면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내가 난청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사실 청력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은 돼. 이게 뇌신경 종류거든. 신경은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지. 근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어. 갑자기 청력이 툭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클럽에 가는데 우연히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놀았다든지 춤추다 보니까 흘러 들어간 거지.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꽝 때려가지고 귀가 갑자기 안 들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전투 총총 폭탄 폭탄 삐 하잖아. 이런 거. 걔 빨리 병원 가야 돼. 한 달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력을 되돌릴 수 있다. 치료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보고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전조성 난청 소리가 들어가는 길에 물리적인 손상이 생겨서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끊어짐을 이어주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이제 소음성 난청이거나 혹은 뭐 노화로 인한 난청인 경우에는 청력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어.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 예방을 해. 그러니까 난청은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는 예방하는 게 좀 최선일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소음을 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내 주변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어떤 환경에서는 귀마개 같은 거를 끼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항 근무자라든지 지하철 근무야. 그럼 생각보다 그거 되게 시끄럽거든? 다행히 앱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소음 측정되거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나 진짜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구나. 그러면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어폰을 사용을 줄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녀. 거긴 시끄럽겠지. 거기서는 이어폰 쓰지 말고 귀마개를 하거나 이어폰, 헤드폰의 볼륨은 최대 60% 미만으로 맞추라고 권고 사항이 있거든. 최대 볼륨의 최대 볼륨의 60%. 근데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로 권고하기에는 한 40% 정도? 40. 그 정도가 안전하고 시간도 하루에 60분 미만으로. 60분 미만? 60분 미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40분, 50분 들었으면은 10분, 20분 쉬어야 돼. 달팽이에 관해서 소리를 듣는 게 이걸 막 흥분시켜서 듣는 거잖아. 얘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망가질 텐데 좀 조용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안정이 되거든. 이게 10대 난청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거든. 뭐 신조어야, 신조어. 변한 건 이어폰 사용 행태밖에 없는데 꼭 필요할 때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되도록 사용을 줄이는 게 좋고 안 그래도 현대 사회는 시끄럽거든.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기보다는 조용한 환경을 찾아서 귀를 좀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죠?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